손흥민 아스날전 199호 골, 멀티골 폭발 대반전, 160도 비껴차기 신기술, 메디슨 손흥민 도우미 자청하자, 역대급 명승부, 손흥민 영웅된 진짜 이유, 케인보다 낫다. 축구 통계 사이트 라이브 스코어에 따르면 손흥민은 아스널과의 북런던 더비에서 7골을 기록했다. 이는 5득점의 로빈 반 페르시, 가레스 베일, 티에리 앙리보다 많다. 손흥민은 아스널을 상대로 강한 면모를 보여왔다. 강자의 위험은 이번 시즌도 이어졌다. 토트넘은 지난 24일 오후 10시, 한국 시간, 영국 런던에 위치한 에미레이츠 스타디움에서 치러진 아스널과의 2023-24 시즌 잉글리시 프리미어리그, EPL 6라운드 경기에서 2-2 무승부를 거뒀다. 손흥민이 주인공이었다. 토트넘이 필요할 때마다 활약을 선보이면서 존재감을 발휘했다. 손흥민은 전반 2분 아스널의 골망을 흔들었지만 오프사이드가 선언되면서 아쉬움을 삼켰다. 이후 전반 22분 오른쪽 측면에서 기가 막힌 패스를 건넸고 존슨이 위협적인 슈팅을 선보였지만 골키퍼 선방에 막히면서 공격 포인트 기록은 무산됐다. 하지만 손흥민은 비상했다. 전반 42분 제임스 메디슨이 문전 혼전 상황 이후 패스를 내준 것을 방향을 살짝 바꾸는 감각적인 터치를 통해 득점포를 가동했다. 이번 시즌 EPL 4호 골이 터진 것이다. 득점포 가동은 멈추지 않았다. 후반 10분 메디슨은 압박으로 조르지뉴의 볼을 빼앗은 후 돌파한 후 역습에 나섰다. 패스를 내줬는데 손흥민이 골키퍼와의 1대1 상황에서 득점포를 가동했다. EPL 5호 골이 터지는 순간이었다. 손흥민은 아스널과의 북런던 더비를 앞두고 승리 의지를 다지면서 임하는 각오를 전하기도 했다. 손흥민은 아스널은 지금 토트넘과 대결하고 싶지 않을 것이다 며 확신했다. 이어 북런던 더비가 팀, 팬, 선수들에게 어떤 의미인지 잘 알고 있다. 정말 어려운 경기가 되겠지만 토트넘 모두가 서로를 위해 달리고 싸우고 있다 며 응집력과 단결력이 최고라고 자부했다. 결과적으로 손흥민은 멀티골을 터뜨리면서 아스널과의 경기에서 존재감을 과시했다. 손흥민은 아스널과의 북런던 더비에서 멀티골을 터뜨리면서 유럽 커리어 통산 200골에 단 한 골만을 남겨뒀다. 또한 이번 시즌 EPL 득점 순위에서 엘링 홀란드에 이어 5골로 단독 2위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손흥민은 아스널과의 멀티골을 통해 토트넘 유니폼을 입고 통산 150골을 기록하는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손흥민은 팬들과 함께한 토트넘 통산 150골은 정말 자랑스럽다. 특별한 이정표다. 오늘 가장 중요한 것은 팀으로서 단결하고 싸우는 모습을 보여줬다는 것이다. 기대되는 일이 많다. 다음 주 더 강해지고 더 많은 것을 함께할 준비가 되어 있다. 며 소감을 전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EPL, BBC 선정 베스트 11에 이름을 올리면서 아스널 상대 멀티골 활약을 보상받았다. 손흥민이 아스널 상대 멀티골은 최전방 공격수로서 기록한 것에서 의미가 있다. 케인은 이번 시즌 개막을 앞두고 토트넘과 결별을 선언했다. 케인은 우승이라는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적을 통한 새로운 행선지가 해답이라는 판단을 내린 것이다. 토트넘은 케인을 붙잡기 위해 엄청난 주급과 함께 코치, 앰버서더 등 은퇴 이후 3까지 책임지겠다는 계획까지 세웠다. 하지만 케인이 이적하겠다는 뜻이 완강해 토트넘은 이적료라도 챙기자는 방향으로 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바이에른 뮌헨과 토트넘은 이적료 부분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했지만 합의를 마치면서 이적은 속도가 붙였다. 바이에른 뮌헨은 케인의 이적료로 1억 유로, 약 1458억 이상을 제시했고 토트넘이 제안을 수락하면서 거래는 성사됐다. 토트넘은 케인 공백의 골머리를 알았다. 히샬리송에게 기대를 걸었지만 큰 효과는 없었다. 토트넘의 고민은 손흥민이 해결해주는 분위기다. 아스널과의 북런던 더비 이외에도 벌리와의 4라운드 경기에서 최전방 공격수로 해트트릭을 달성했다. 손흥민이 최전방 공격수로 벌리와의 4라운드 경기에 선발 출격했다.
손흥민은 토트넘이 실점을 내줘 0에서 1로 끌려가던 전반 16분 마노루 솔로몬과의 패스 플레이 이후 골키퍼가 나와 공간이 생긴 것을 확인한 후 감각적인 칩슛을 통해 동점골을 만들었다. 이후 손흥민의 쇼가 시작됐다. 후반 19분 솔로몬의 패스를 받은 후 손흥민이 쇄도했고 다이렉트 슈팅을 통해 팀의 4번째 골이자 본인의 시즌 2번째 득점을 만들었다. 손흥민의 득점포 가동은 멈추지 않았다. 후반 22분 번니 수비의 뒷공간을 파고들었고 포로의 패스를 받은 후 또 골맛을 봤다. 이번 시즌 첫 해트트릭을 달성하는 순간이었다. 손흥민의 통산 4번째 해트트릭 달성이었다. 사우샘프턴 2020-21 시즌, 아스톤 빌라 2021-22 시즌, 레스터 시티 2022-23 시즌에 이어 이번 시즌 벌리를 상대로 좋은 기억을 만들었다. 손흥민이 최전방 공격수로 계속 활약을 펼치면서 엔제 포스테코글루 감독도 계속해서 보증 수표를 활용할 계획이라는 분위기를 내뿜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손흥민은 리더, 선수로서 뛰어났다. 토트넘은 이제 그를 9번 포지션에 뒀고 정말 열심히 하는 중이다. 팀을 최우선으로 생각한다. 고 극찬했다. 이어 손흥민은 정말 놀랍다. 해결해줄 수 있는 자질이 있다. 며 최전방 공격수로서의 활약에 박수를 보냈다. 2. 아시안게임, 대한민국 롤. 40분 만에 사우디 완파, 4강 진출, 종합. 글꼴 본문 텍스트 한 단계 확대 본문 텍스트 한 단계 축소 본문 프린트. 대한민국 롤 대표팀이 사우디아라비아를 상대로 깔끔한 완승을 거뒀다. 27일 중국 항저우에 위치한 항저우 e스포츠 센터에서 진행된 제19회 아시안게임 e스포츠 종목 4일차 리그 오브 레전드, 롤, 부문 8강에서 대한민국 국가대표팀이 사우디아라비아를 완파하고 4강 진출에 성공했다. 1세트는 초반 라인전 단계에서 상대 공세를 빠른 합류를 바탕으로 맞받아친 카나비, 서진혁의 릴리아를 중심으로 펼쳐졌다. 탑라인에서 더블킬을 올리며 탑 주도권을 잡은 서진혁의 릴리아는 미드 바텀도 지원하며 승기를 굳혔고 바텀에서 캐리아, 류민석의 알리스타가 만든 슈퍼플레이로 대량의 킬을 올리며 쐐기를 박았다. 바론을 적에게 스틸 당하는 사고가 있었지만 이미 승기는 대한민국 쪽으로 크게 기운 상황이었기에 사소한 해프닝에 그쳤다. 결국 대한민국 대표팀은 21분 만에 적 넥서스를 철거하고 1세트 승리를 가져갔다. 이어진 2세트에서 대한민국은 잭슨 이달리 요네 자야 라칸을, 사우디아라비아는 일라오이 앨리스 트리스타나 제리레를 픽했다. 4분경 바텀에서 3대3 교전이 발생했고 서진혁의 니달리는 트리플킬을 쓸어 담으며 초반부터 크게 앞서 나갈 수 있는 기반을 닦았다. 룰러, 박재혁의 자야와 제우스, 최호재의 잭스가 각자 바텀 탑에서 솔로킬을 당하는 사고가 났지만 이미 벌려놓은 글로벌 골드 격차가 커서 경기의 향방에 영향을 주진 못했다. 니달리는 12분 만에 9킬 노데스 3어시스트의 괴물로 성장의 협곡에 압도적인 존재감을 자랑했다. 대한민국 대표팀의 챔피언들은 만나는 적 챔피언들을 손쉽게 정리하며 15분경 골드 격차를 17,000까지 벌리며 쐐기를 박았다. 16분의 미드를 통해 적진에 진입한 대한민국 대표팀은 적의 방아선을 순조롭게 뚫어내고 4강행 티켓을 차지했다. 3. 항저우 나우, 야구 몰라요. 그래도 3만원 내고 야구장 왔다. 중국 경기 아닌데 이 정도 인기라니.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 야구가 26일 라오스와 태국의 퍼스트 스테이지, 예설 라운드, 경기로 막을 올렸다. 야구 변방 중에서도 변방인 동남아시아 국가의 맞대결이라 적막한 가운데 경기가 열릴 줄 알았는데 혼자만의 착각이었다. 경기 개시 1시간 전부터 관중석이 절반가량 차 있었다. 대회 조직위 자료에 따르면 이날 경기가 열린 중국 저장성 샤오싱 야구 소프트볼 스포츠센터 제1야구장은 최다 5,000명이 관중을 수용할 수 있다. 경기 리포트에 관중수 관련 자료가 나오지 않아 정확한 숫자는 파악하기 어렵지만 아무리 보수적으로 잡아도 2,000명 이상은 되는 것으로 보였다. 입장권 가격이 가장 싼 시구역은 관중 밀집도가 높았다.
올해 800만 관중 부활을 바라보고 있는 KBO 리그도 평일 경기에 3,000명 미만의 관중이 입장한 경우가 7번이나 있었다. 5,000명만 수용할 수 있는 경기장 규모, 중국 내 야구의 인지도와 동남아 팀끼리의 매치업이라는 특성, 평일이라는 요일의 한계 등을 모두 감안했을 때 라오스 태국전은 대응행으로 봐도 될 것 같다. 중국에도 야구 선수들이 있지만 아직 프로화가 진행되지 않았고 국제대회 참가를 위해 전략적으로 육성된 선수들이 대표팀에 참가하는 경우가 많다. 대중들에게 여전히 야구는 낯선 종목이다. 그래서인지 경기 전 전광판에는 야구 규칙을 소개하는 영상이 흘러나왔다. 비거리야 어쨌건 공이 뜨기만 해도 탄성이 터져나왔다. 입장권 가격은 슈퍼라운드까지 50위안, 약 9,300원, 80위안, 약 14,800원, 100위안, 약 16,600원, 세 가지로 구분됐다. 다음 달 7일 매달 결정전은 80위안, 100위안, 200위안, 약 33,200원으로 가격이 오른다. 테이블석 같은 고급 좌석은 따로 없었다. 26일 가장 비싼 티켓으로 입장한 20대 친구 무리로 보이는 이들에게 번역기 어플을 내밀며 조심스럽게 어떻게 야구장에 오게 됐는지 물었다. 한 청년이 무심하게 야구는 잘 모른다 며 아시안게임 분위기를 즐기러 왔다 고 답했다. 샤오싱 주민이라 와본 것인지 물었더니 항저우에서 찾아왔다고 했다. 항저우 시내 중심에 있는 메인 미디어 센터에서 야구장까지는 버스로 1시간 10분 정도가 걸린다. 단순한 호기심에서 찾아온 것일지 몰라도 경기에 대한 흥미는 있는 듯했다. 많은 이들이 그라운드에서 눈을 떼지 못하고 공과 선수들을 주시했다. 나이대도 다양했다. 가족 단위로 방문한 관중들이 가장 많았고 친구들과 함께한 젊은 이들도 적지 않았다. 경기장 재사용에 적극적인 항저우 아시안게임이지만 야구장은 새로 지었다. 지난해 완공돼 그동안 몇 차례 국내 대회에 이용됐다고 한다. 경기장 밖 시설에는 접근하기 어려웠지만 구색은 잘 갖춰놨다. 한편 경기는 태국의 4에서 1승리로 끝났다. 이만수 전 감독이 스태프 총괄로 팀을 이끌고 김현민 감독 등 한국인 지도자들이 있는 라오스는 이번이 두 번째 아시안게임 출전이다. 지난 2018년 자카르타 팔렘방 대회에서는 태국의 0에서 15, 6회 콜드게임 패배를 당했는데 5년 사이 접전을 벌일 만큼 성장했다. 이만수 전 감독과 김현민 감독은 27일 싱가포르를 상대로 라오스 야구 역사상 첫 아시안게임 승리를 노린다. 여기서 이기면 본선 라운드에도 진출할 수 있다. 단 한국과 같은 조가 되기는 어렵다. 예선 라운드 1위가 한국이 속한 B조에 들어오게 된다. 태국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이만수 감독은 27일 싱가포르 상대로 꼭 첫 승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리겠다. 어제 경기로 선수들이 자신감을 가졌다. 5년 전에는 태국에 콜드게임으로 졌는데 이번에는 1에서 4였다. 실책만 아니었다면 우리가 우세했다. 선수들이 자랑스럽다. 며 많은 응원 부탁드린다. 고 전했다.